안녕하세요. 지금부터 그 3월 키로 로봇 강사 세미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 오늘은 3월에 이제 수업 들어가시는 분들 관련해서 수업을 진행하는 거니까요. 질문들은 되도록이면 그 채팅방으로 해주시고요. 그 지금 잠시만요. 지금 못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으셔가지고 잠깐만 보내드리고 다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수업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으실 리봇, 키로봇은 지금 지난번에 저희가 그 올해 그 연간 계획 발표할 때 말씀드렸던 신제품 키로고요. 그래서 새로 나온 리백 방식의 로봇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그 저학년용 아이들 그 저희 로봇이 그 많이들 아시겠지만 드라이버 방식이어서 특히 1학년 아이들이 학기 초에 조립이나 수업을 듣는데 많이 어려움을 겪으셔서 이제 그거에 조금 대안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품이니까 그런 그 개발 방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는 오늘 중간중간에 제가 해보니까 그 조립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어른들은. 그리고 다들 대부분은 로봇 수업을 하셨던 분들이고 리벳 방식의 로봇들을 만들어 보셨기 때문에 저랑 같이 수업을 진행하시면서 만드셔도 금방금방 만드시니까요. 전체적으로 따라오시면서 만들어 보실 수 있는 분들은 만들어 보시고 꼭 실습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PPT 만들어 놓은 것들은 이제 비대면용으로 주로 사용을 하시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서울 지역이나 수도권 지역에서 비대면 수업으로 강의가 개설된 곳들이 있어서 오늘 참여하신 분들은 다음 주에 저희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키로 로봇은 2시부터 그 비대면 모의 수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꼭 그 제가 나눠드린 PPT를 활용하셔서 첨삭을 하시든가 뭐 하셔서 한 20분, 30분 정도 분량을 준비를 하셔서 꼭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그 비대면 그 저희가 작년에 5월부터 진행을 했는데 그걸 해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그 전혀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그래도 본인이 모의 수업을 해보시고 꼭 그 본인 수업에 대한 것들을 챙겨 보셔야 나중에 이제 아이들한테 조금 더 좋은 수업을 진행하실 수 있으니까 꼭 다음 주에 그 진행되는 모의 수업에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한번 해보시는 것과 안 해보시는 거는 커다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모의 수업을 진행하실 때 이제 뭐 부족한 점이나 조금 더 추가돼야 될 것들을 다 안내를 해드릴 거고 필요한 것들도 가르쳐 드릴 거고요. 그리고 다른 분들이 수업을 진행하시는 것도 보시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시니까 그거 꼭 숙지하시고 준비하셔서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모의 수업을 진행을 본인은 안 하실 건데 들어와서 관람만 하시는 거는 안 된다는 거를 미리 말씀드릴게요. 어, 참여하신 다음에 뭐 다른 분들의 걸 계속 보기 위해서 계속 들어오시는 것들은 상관이 없는데 본인은 발표를 한 번도 안 하시고 계속 들어와서 다른 분들 모의 수업 진행하시는 것만 관람하시는 거는 조금 안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진행하는 전 과목을 다 다음 주에 모의 수업을 진행을 한다는 거를 먼저 안내를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키로 로봇 강사 세미나를 진행을 할 거고요. 3월 달분 해가지고 1차시부터 4차시까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잠시 이제 공유 화면을 조금 보여드릴게요.
제가 만들어서 나누어 드릴 PPT는 전체적으로 그냥 안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나눠 드리는 것에서 본인들이 첨삭을 하시거나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성은 제가 맨 처음에 이제 비대면용 그 PPT를 만들었을 때는 거의 장마다 다 음성을 다 넣어놨었는데요. 이게 선생님들이 실제로 수업하실 때는 음성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수업 진행하시는 게 번거롭고 조금 더 방해가 된다는 분들이 있어서 그, 맨 처음에 학습 주제 발표 정도만 들어가 있어요. 만약에 그러는데 선생님들이 음성을 조금 더 넣고 싶으시면 음성 같은 거를 넣어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런 방법들은 저희가 2월 달에 뭐 계속해서 거의 10회에 걸쳐서 비대면 강사 양성 과정 진행하셔서 참여하셨던 분들은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충분히 아시니까 뭐 그렇게 하시면 되시고요. 만약 필요하신 분들은 따로 저한테 문의를 주셔도 되고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그래서 맨 처음에 묵게 로봇을 제작을 할 거고요. 그래서 키로도 마찬가지고요. 그 저희 스쿨키트 그 수업 진행하는 거랑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부품 아이들 설명도 해야 되고요. 부품 정리도 해야 되고 해서 어, 맨 처음 1차 시는 조금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물개 로봇을 만들 건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부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그래서 맨 처음에는 부품에 대한 설명하고 정리고요. 그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그 지금 받으신 여기 제 카메라 화면에 있는 이 플라스틱 박스에 이게 아무래도 조금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마구잡이로 아이들이 넣으면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부품을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시고 이름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고 개수까지 확인하신 다음에 요 PPT에 정리하는 것까지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거 보시고 하나하나씩 아이들하고 확인하면서 정리하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일반적으로 평면적인 프레임이고요. 그래서 짧은 쪽 세로부터 기준으로 해서 3 곱하기 7 프레임 이렇게 프레임을 이름을 부른다라고 얘기한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주시고 지금 그 플라스틱 공구함이 화면에 보이니까요. 제가 표시를 해놓고요. 강조 효과를 넣어놨어요. 그래서 개수 확인하고 지금 왼쪽 상단에 있는 곳에 아이들 보고 넣으라고 해주셔야 되고요. 이거 넣으실 때는 그 아이들한테 이렇게 개수 확인까지 카메라에 이렇게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여기 주황색 3 곱하기 7 프레임이 총 4개입니다. 그래서 4개 확인하고 넣으라고 해주시는 게 좋아요. 특히 비대면일 때는 애들이 뭐 이렇게 챙기다가 부품이 누락되고 있는데 없다 그러고 그러면 되게 곤란한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꼭 개수까지 확인하고 요 자리에 정리해서 넣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제 조금 큰 정사각형에 가까운 로봇이 프레임이 들어가 있고요. 앞에 설명해 줬으니까 어려운 건 아니니까요. 아이들한테 질의응답을 해가시면서 좀 각인을 시켜주시는 게 좋고요. 특히 비대면 때는 되도록이면 아이들이랑 의사소통을 많이 하시는 게 좋으니까 아이들한테 물어가시면서 요거는 뭐라고 부르니? 뭐 이렇게 질문을 해가시면서 개수를 확인하고요. 11 곱하기 15 프레임은 하나고요. 9 곱하기 11 프레임은 두 개고요. 그래서 여기 11 곱하기 15 프레임은 커서 플라스틱 박스에 들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11 곱하기 15 프레임은 종이 박스에 넣어라 라고 얘기를 해주시고 9 곱하기 11 프레임은 우리 가장 큰 플라스틱 공간에다 두 개 확인하고 넣으라고 얘기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7 곱하기 7 프레임이 나오고요. 그리고 5 곱하기 5 프레임 이것도 두 개씩 이것도 두 개씩 확인 꼭 받으시고 넣으셔야 돼요. 그리고 대면 수업 하실 때도 마찬가지고요. 개수 같은 거 꼭 확인해서 정리시키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3 곱하기 11프레임. 이것도 총 4개고요. 이것도 좌측 상단에, 그리고 3 곱하기 9프레임. 이것도 좌측 상단에 넣을 수 있도록 저는 이제 선생님들한테 잠깐 보여드리는 거에서 빨리빨리 넘어가는데요. 선생님 특히 비대면 수업하실 때는 카메라에 아이들 하나하나씩 다 비춰서 확인해 주시면서 넘어가시는 게 좋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3 곱하기 5프레임. 이것도 3 곱하기 5프레임. 좌측 상단에 넣으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곡선 프레임. 이거 2개 있고요. 이것도 좌측 상단에. 삼각 세모 프레임. 이것도 2개. 이것도 좌측 상단에 넣어주시면 되고요. 책에 지금 질문 주셨는데 책에 다 나와 있고요. 그 구매하신 분들은 저희가 책을 이번 주에 다 발송을 할 거고요. 잠깐 제 카메라 화면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 표지 부분에 개수하고 이거 다 나와 있습니다. 네, 현장에서 수업하실 때는 여기 앞부분 책 펼쳐놓고 하시면 되고요. 비대면 할 때는 되도록이면 선생님 화면에 아이들 집중시키시는 게 좋으시니까 되도록이면 지금 제가 제공해서 만들어드린 PPT 화면으로 보시면서 아이들하고 진행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왼쪽 상단에 정리를 시키시고요. 요게 제일 중요해요. 요게 나중에 조립 연습하실 때도 그렇고요. 요 2 곱하기 2 7프레임이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레고 블럭하고 호환이 되는 플레임이에요. 그런데 얘가 돌기가 있어요. 레고하고 호환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요거예요. 한번 찾아들 보세요. 안 만져보신 분들은.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요 돌기가 있어요. 그래서 조립이 이 돌기 부분에 제 카메라 화면 보시면 이렇게 들어가서 조립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이렇게 돌기가 바깥으로 나와서 조립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그러니까 조립할 때 잘못되어지면 조립이 잘 안 되고 원하는 대로 조립이 안 되니까 요거 정리하실 때 추가로 설명해 주시는 게 좋아요. 요 돌기 부분을 조립할 때 이 돌기 부분이 어느 방향으로 조립이 되어지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거는 일단 조립할 때도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고요. 이것도 좌측 상단에 정리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평면적인 프레임들은 다 정리가 끝났고요. 이제 니은자 프레임, 이게 3 곱하기 5 프레임이고요. 어, 요거는 우측 상단에 4개고요. 그리고 요거 정리시키실 때는 그냥 넣으면 다 안 들어가고요. 꼭 아이들한테 화면에 이렇게 정리해서 넣으라고 제 화면 보시면 이렇게 딱 정리를 해서 정리하는 위치에다 넣어라 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그거 꼭 얘기를 해주시고요. 막 넣으면 뚜껑이 안 닫혀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이제 다른 니은자 프레임 1 곱하기 3 니은자 프레임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 아까 폭에서 잘 넣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그 2 곱하기 2 N자 프레임, 니은자 프레임 이것도 잘 정리해서 넣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폭에서 넣어 주셔야 되고 두 개 다 4개씩 됩니다. 1 곱하기 3 프레임, 2 곱하기 2 프레임 이렇게 내가 이렇게 클릭하면 저 숫자들이 나오게 해놨으니까요. 하나씩 하나씩 그 정리를 해가시면서 확인을 꼭 해주셔야 돼요. 학생들 1학년 저학년용 그 키트니까 요 확인들을 꼬박꼬박 잘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귿자 프레임이고요. 3 곱하기 5 디귿자 프레임. 요거는 하나씩 아이들한테 지급이 되니까요. 요거 꼭 요것도 오른쪽 상단에 정리를 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프레임들은 다 정리가 다 됐고요. 이제
바퀴. 요거는 그 보셔서 알겠지만 타이어가 분리되어 있으니까 끼워서 정리하도록 하고요. 여기 지금 써여 있는 것처럼 DC 모터 또는 기어에 조립해서 로봇을 움직일 때 쓰는 로봇 부품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고, 뭐 조립 예가 오른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지금 조립 예는 오른쪽에 나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꼭 사용을 하는 거고요. 얘를 사용할 때는 대부분 바퀴하고 조립할 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3단 리벳 또는 4단 리벳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것도 확인을 해주시고요. 요거는 당연히 바퀴는 종이 박스에 넣어서 정리하라고 얘기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황색 그 톱니 기어하고 초록색 톱니 기어, 이것도 두 개씩 들어가 있고요. DC 모터 또는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퀴에 조립해서 사용을 하는 거고요. 각각 두 개씩 있고요. 이것도 가장 큰 네모칸 안에 넣어서 정리를 시키시면 되고요. 꼭 두 개씩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기어는 거의 대부분 두 개 쌍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없으면 로봇 자체가 조립이 안 되니까 그 부분 꼭 생각하시고 계속 꼭 확인시키시고요. 수업하실 때. 그리고 휠이 있고요. 휠은 총 4개가 지급이 되고요. 이거는 바퀴 대용을 쓰거나 뭐 다양한 눈을 표현하거나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하는 거고요. 총 4개입니다. 이거 꼭 4개가 꼭 다 필요한 경우가 있으니까 이것도 꼭 개수 아이들하고 수업하실 때 확인하시고요. 여기 확인하시면 되고요. 이제 파워팩이에요. 이제 파워팩 다 꺼내서 저랑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다 꺼내세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얘는 파워팩이고요. 얘는 모터의 방향만 바꿔줄 수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설명은 디지모터가 움직일 수 있도록 전기기를 공급해주는 부품이고요. C타입 케이블을 사용해서 충전을 하면 되고요. 특히 주의하셔야 될 걸, 고속 충전기는 사용하시면 안 돼요. 고속 충전기를 사용하시면 전류가 한꺼번에 너무 많이 들어와서 고장이 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고장이 나는 거는 폐기해야 돼요. AS가 안 되니까 그 부분 꼭 아이들한테 주의 꼭 시켜주시고요. 만약에 학교에 어, 아이들한테 지급을 했거나 비대면으로 배송이 됐거나 하시면 꼭 안내 메시지로 책에도 나와 있지만 고속 충전기 사용하시면 안 된다고 꼭 안내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AS가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고장이 나는 것들은 꼭 그거 안내해 드려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충전 단자가 있어요. 한쪽 모서리에, 한쪽 짧은 면에 이 충전 단자가 있고요. 이 충전 단자가 되게 중요해요. 이 충전 단자 갖고 파워팩 조립 방향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조립을 할 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표시등이 있고요. 표시등은 초록색, 빨간색, 파란색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지금 잘못 만들어서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노란색은 안 나오고요. 이쪽에 여기 부분에 지금 제가 손으로 가리키는 이 부분에 이제 LED 불빛이 들어오니까 그걸로 판단하시면 되고요. 1시간 이상 충전을 하면 거의 충전이 다 되고요. 1시간 이상 사용을 하시면 거의 뭐 아이들 충분히 갖고 움직일 수 있을 정도의 작동 시간은 나와야 거의 2시간 가까이 작동이 되니까 그거 생각하시고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가 이제 전원 버튼인데요. 이 전원 버튼은 살짝 위로 올라와 있어요. 왜냐하면 움직이다가 이 전원 버튼이 눌려지면 전원이 나가거나 하기 때문에 많이 안 튀어나와 있다는 거 요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모터를 꽂는 부분이에요. 요 DC 모터. 이 DC 모터를 꽂는 부분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한쪽에는 알자가 있고요. 반대편에는 돌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 파워팩 안에도 여기에 지금 제가 표시해 드는 부분에 돌기가 있어서 여기랑 맞아야 들어가요. 그래서 반대로는 잘 안 들어가요. 맞춰서 들어가고 그 알자가 바깥으로 보이게 꽂는다라고 애들한테 설명을 해주시면 돼요. 글자가 있는 쪽이 바깥으로 오게 꽂으면 된다라고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억지로 끼면 제가 일부러 억지로 껴봤는데 억지로 끼면 들어가긴 들어가져요. 그런데 작동을 안 해요.
전원 들어가는 포트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모터에 전원 공급이 안 돼서 작동이 안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꽂았는데도 작동이 안 된다. 뭐 전원도 충분히 있는데도 그런다 그러면 억지로 반대로 꽂았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거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모터 방향 설정하는 게 있고요. 포트별로 A 포트, B 포트별로 어, 정방향, 역방향을 설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는 정지고요. 슬라이드 스위치니까. 그리고 항상 아이들한테 말씀해 주시는 거는 이 슬라이드 스위치가 올라가 있거나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 전원을 켜지 말라고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위나 아래로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 전원을 켜면 모터가 바로 작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다른 것들은 괜찮은데 그렇게 크게 위험이 없는데요. 만약에 지금 오늘 만들어 볼 이런 링크 구조가 들어있는 강아지 봇 같은 경우에 아이들이 손가락을 이 안에다가 어떻게 뭐 잘못해가지고 잡을 때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전원을 켜게 되면 모터가 돌아가요. 그러면 뭐 크게 다치진 않아요. 안 들어가고 말지 뭐 부러지거나 뭐 상처를 입거나 그러진 않은데 아이들이 놀랄 수 있으니까요. 되도록이면 특히 8살짜리 아이들이 많으니까 요거 사용할 아이들이 꼭 이 슬라이드 스위치는 가운데에 위치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전원을 켜도록 계속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지만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아이들한테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거 꼭 아이들한테 설명해 주시고요. 파워팩은 당연히 종이 박스에 넣어서 정리를 시키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DC 모터요. 이제 2개씩 지급이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로보로보 각인이 위로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A, B도 정상적으로 보이는 상태에서 요게 기준이에요. 흰색이 흰색 모터 축이 기준이에요. 양축 모터여서요. 색깔로 구분을 해놨어요. 흰색, 파란색. 근데 이게 바뀌면 안 돼요. 바뀌면 모터의 방향이 바뀌어 버려요. 그래서 요렇게 꽂혀 있고 모터가 요렇게 있는 상태에서 위로 올렸을 때가 정방향이에요. 위로 올렸을 때가. 그리고 밑으로 내렸을 때가 역방향이고요. 그거 꼭 생각하시고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주시고 조립 같은 거 확인해 주실 때 꼭 저 모터 축 색깔이 되게 중요해요. 그거 꼭 확인하시면 됩니다. 저거 위주로 아이들 로봇 조립 상태를 확인해 주시면 돼요. 일부러 저기 모터 축의 색깔을 흰색, 파란색으로 구분을 해 놓은 거니까 그거 꼭 생각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DC 모터도 종이 박스에 넣어서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큰 거는 다 정리가 끝났고요. 이제 리벳인데요. 리벳은 지금 선생님들한테 가여 있는 건 이렇게 암놈, 순놈 분리된 상태로 아이들한테도 공급이 될 거고요. 근데 먼저 수업을 하실 때 어, 얘를 다 조립을 암놈, 순놈끼리 다 조립을 해놓고 수업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1단계 조립을 하다 보면 1차씩 그 물개 로봇을 조립을 하다 보면 파란색 2단 리벳은 거의 다 조립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조립하면서 진행을 하셔도 되고요. 근데 어, 저 같으면 미리 조립을 해놓고 수업을 진행을 하는 방법을 택할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마찬가지로 왼쪽에 조그만 칸에 2단 리벳을 나누어서 담으라고 해놓으시고요. 3단 리벳은 오른쪽 아래, 4단 리벳은 아까 휠이 들어있는 그 칸에다가 넣으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정리해서 이건 개수 확인까지는 조금 불가능하니까 미리 끼워 놓는 게 분실 확률도 좋고 낮고요. 그리고 이걸 미리 조립을 해 놓으시면 이제 좋은 점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 리벳. 그리고 이제 리벳 사용하는 방법을 이제 설명인데요.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하나씩 꽂고 나서 조립이 된 상태에서 사용을 하시면 돼요. 한번 끼면 생각보다 아이들 힘으로 빼기가 쉽지 않아요. 2개를 분리하는 게. 그리고 사용 자체도
끼어져 있는 상태에서 사용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사용을 하고 아이들 조립 연습을 시키시는 것도 좋고요. 지금 화면에는 두 개를 딱 포개 가지고서는 조립을 한 상태예요. 이렇게 두 개를 포개서.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아이들이 어려워할 수도 있어요. 이 방법을. 그래서 제가 앞에 이거를 조립한 상태에서 조립을 하는 게 편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저는 지금 제 화면을 잠깐 보세요. 이 위에 위치하는 요 구멍에다가 얘를 먼저 끼우는 거예요. 이렇게. 요게 요게 튀어나와 있는 상태로 하나를 먼저 끼우고 반대편의 조립 구멍 위치를 찾아서 끼운 다음에, 지금처럼 끼운 다음에 요 리벳 머리를 눌러서 조립을 하면 저는 이게 더 쉬울 것 같아요. 아이들이 조립하기가. 이렇게 하는 게. 그래서 뭐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리벳을 미리 조립을 해놓으면 이렇게 알려주시고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동봉된 공구가 있을 거예요. 이 공구는 조립을 할 때는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분리를 할 때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냥 쭉 이렇게 지금 화면에 보이신 것처럼 거신 다음에 쭉 밀면 얘가 톡 하고 빠져나와요. 화면에처럼. 이렇게 화면처럼 이렇게 딱 거신 다음에 그냥 여기는 들어 올리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밀기만 해도 이렇게 톡 하고 지금 화면에서처럼 위로 올라와요. 그래서 분리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만들어 보신 분들 있겠지만 얘가 그렇게 손이 아프거나 하지 않아요. 분해할 때. 그래서 그냥 손으로도 충분히 분해가 되니까 이 공구는 손이 잘 닿지 않거나 하는 때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어디가 잘못됐고 뭐 이렇게 수정하고 싶은데 내가 뭐 모양을 조금 아이들 바꿔보고 싶을 때, 근데 이렇게 손이 잘 안 들어갈 때 분해를 하는 용도로 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해보면 아이들도 저 공구 쓰는 일 거의 없을 거예요. 손이 아프지 않기 때문에 저건 충분히 공구를 쓰지 않고도 분해가 가능하니까요.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은 3단 리벳을 사용해서 조립하는 거에 대한 설명이고요. 조립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비대면 수업을 하실 때는 되도록이면 요 과정도 시켜주는 게 좋아요. 요 과정을 하고 나면 이 일부러 얘들 조립을 안 하더라도 이 3단 리벳이 거의 다 조립이 되거든요. 그래서 남은 것만 조립을 하면 되니까 그런 이유에서도 요 조립을 실습을 한 번씩 아이들 시키는 것도 괜찮고요. 마찬가지로 4단 리벳도 조립 연습을 시켜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자, 이제 그러면 정리하고 이런 것들은 다 끝나고요. 이제부터 이제 조립 다 끝나고 이제 정리하고 이런 것들은 다 정리가 됐으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조립을 할 거고요. 오늘 만들 로봇이 물개 로봇이기 때문에 물개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선생님들이 실제로 수업을 하실 때 빨리 지나갈지 조금 오래 얘기를 해줄지를 선택을 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물개고요. 어, 물개는 땅에서 걸어 다니고 앞발로 몸을 세울 수 있는 걸 이제 물개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물개가 걷는 모습을 최대한 비슷하게 구현을 해 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뭐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잘 구분이 안 되는 게 물개, 바다코끼리, 물범 이렇게 있는데 얘들이 뭐가 다른지 한번 알아보는 거고요. 쉽게는 물개는 귀에 귓바퀴가 있어요. 사람처럼. 그래서 귓바퀴가 있으면 물개고 바다코끼리하고 물범은 귓바퀴가 없고요. 그리고 바다코끼리하고 물개는 앞다리로 몸을 지탱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는데 물범은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얘가 앞다리가 짧아요. 그래서 앞다리를 사용해서 이동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다라고 애들한테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시고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저런 물개 얘기를 간단하게 해보고 이제 로봇을 여기서부터 만들어 보실 건데요.
되도록이면 만드실 수 있으신 분들은 이거 보시면서 같이 만들어 보시는 게 좋아요. 분해도 제가 해보니까 이거 만든 다음에 분해하는데 2분도 안 걸려요. 어른들은. 손으로 탁탁탁탁 다 저 리백 머리 꺼낸 다음에 뭐 잡아당기면 분해 자체 2분도 안 걸리니까요. 만들고 실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보시면 그리고 주의하실 때는 그 수업하실 때는요. 꼭 아이들한테 주의 주실 때 어디를 특정 부분을 설명하실 때는 저처럼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말로만 해주시는 게 아니라. 그리고 저는 지금 이렇게 그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표시를 해드리는 걸 줌에 있는 기능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요. 지금 제가 슬라이드 쇼를 공유를 하잖아요. 그럼 슬라이드 쇼에 이 펜 기능이 있어요. 그걸 사용해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줌에 있는 이렇게 주석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저 표시했던 게 다음 장에도 계속 따라 붙어요. 그래서 그 파워포인트에 있는 그 펜 기능을 사용해서 지금 표시를 해드리고 있는 거라는 거 알고 계시고 모르셨던 분들은 그렇게 만약에 하고 싶으시면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첫 번째 아이들한테 여기에서 주의를 주셔야 될 건 조립된 상태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리벳 머리가 튀어 올라와 있어요. 조립을 하고 나서 제 카메라 화면을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이 리벳 방향이 중요해요. 저 리벳 방향이 머리 부분이 튀어나와 있으면 동작을 하는데 방해를 일으키거나 다음 부분에 조립을 안 되게 하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저 리벳 방향 아이들이 임의로 바꿔서 조립하지 않도록 계속 주의를 주시고 확인하시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처음 조립하는 거니까 아이들한테 꼭 그 리벳 방향에 대한 걸 꼭 얘기를 해주셔야 되고요. 꼭 완성도랑 확인하고 다음 단계로 진행을 해라. 그리고 비대면에 할 때 아이들이 많지 않으면 선생님이 확인해 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카메라에 뭐 지금 요거는 어느 정도 크기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렇게 저처럼 비치면 조립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스쿨 키트에 비해서는 육안으로 확인하시기가 카메라로 확인하시기가 훨씬 편하시니까 확인 꼭 하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이 부분도 확인하시고 조립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이 부분은 어려운 게 아니니까 그 완성도랑 똑같이 조립이 됐는지 아이들하고 확인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강조를 해놨으니까 일부러 아이들 눈에 띄게 강조 효과를 넣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파워팩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표시를 해놨지만 여기 충전 단자 방향, 충전 단자 있는 방향을 이 있는 쪽에 이 꼬리를 조립을 해라 라고 꼭 얘기를 해주셔야 되고요. 앞에서 조립 잘 해놓고 얘를 뒤집어서 조립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걸. 그래서 선생님들이 조립을 하실 때는 확인을 해주실 때는 항상 이 부분을 보셔야 돼요. 리벳이 머리가 있는지 아닌지를. 그래서 리벳 머리가 올라오는 건 얘만 올라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거 꼭 확인하시고 충전 당자 방향 바르게 했는지 확인하시고요. 저 충전 당자 방향이 달라져 있으면 뒷부분에 선 꽂고 모터의 방향 같은 설명하고 반대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거 꼭 잊지 마시고 아이들한테 얘기해 주시고 확인하시고요. 자, 이제 모터가 나와요. 모터에서도 꼭 아이들한테 주의를 해 주실 건 지금 모터축이 흰색이에요. 흰색이죠? 흰색이 보이게 조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뒤집으면 모터 방향 바뀌어요. 꼭 흰색이 보이는 상태에서 이렇게 조립이 돼야 된다라고 아이들한테 확인시키셔야 돼요. 여기가 파란색이 와 있게 조립이 되어 있으면 안 돼요. 꼭 그거 아이들한테 주의 잘 주시고 꼭 확인하시고 넘어가셔야 돼요. 1단계 때 이런 설명들을 많이 하시고 주의를 계속 주셔야 뒤에 부분 만들 때 실수를 아이들을 안 하니까요. 꼭 계속 확인해 주시고요. 자, 여기 앞에 부분 잘 했으면 요거는 뭐 조립이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확인하실 때도 요 흰색 모터축 다시 한번 선생님들은 항상 확인할 때 저 모터 색깔
모터축 색깔을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앞에서 조립했던 두 개를 합체를 시키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잘 보시고 아이들 확인하시고요. 지금 보셔서 알겠지만 이렇게 조립이 되기 때문에 충전 상자가 이 뒤로 안 오면 나중에 아이들 이 건전지가 떨어졌는데 충전해서 조금 더 놀고 싶은데 그게 안 될 수 있어요. 다 분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거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거를 확인을 하셨으면 요거는 요 부분에서는 아이들이 다 조립을 하고 난 다음에 여기 제가 표시를 해드렸지만 두 줄이 남아 있는지를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선생님들 포인트는 왜 그러냐면 이게 완성품이잖아요. 아까 물개가 앞다리를 이용해서 걷는 거잖아요. 이게 만약에 이 두 칸이 없게도 조립이 할 수 있어요, 애들이. 그렇게 되면 그런 표현 같은 것들이 제대로 안 나와요. 그래서 꼭 요 두 줄이 남아 있는지를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아이들이 만든 걸. 그거 꼭 뭐 이렇게 푸시 잘 해놓고 아이들한테 꼭 확인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여기다 이제 파업하게다가 요 주황색 3 곱하기 7 조립을 하는 건데 뭐 이런 거 조립할 때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먼저 얘를 이렇게 꽂고요. 얘를 꽂고 이 파워팩 구멍을 찾아 들어가는 게 훨씬 조립이 쉬워요. 이렇게 되면 그냥 탁 누르기만 하면 되니까 구멍을 맞춰서 끼우는 것보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렇게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먼저 꽂고 조립을 하는 게 조립 구멍이나 조립 틀릴 확률이 훨씬 더 적어지는 것 같아요. 그거 확인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 제가 표시해 드리는 여기 이 모터 있잖아요. 파란색 모터 축을 되도록이면 조립도랑 모양을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조립을 하라고 하셔야 돼요. 이 물개 로봇은 지금 이렇게 모양을 해놓고 여기다 조립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물개 로봇은 반대편도 이 부분에다 조립을 해요. 흰색도. 그런데 뭐 링크 구조나 여러 가지 다른 운동 방법, 동작 방법을 쓰게 되면 모양을 똑같이 해놓고 양쪽이 구멍이 다른 위치에다 조립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꼭 여기 되도록이면 조립도랑 이 파란색 모터축의 구멍 위치를 비슷하게 위치시키고 조립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해주시고 이게 지금 연결이 돼 있는 상태니까 애들이 조립하고 얘를 움직여요. 근데 움직이지 말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반대편에 이게 양축 모터다 보니까 구멍 위치가 바뀌어 버려요. 그러니까 건들지 말고 조립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요 모터축이 뒤에 부분을 움직이게 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 잘 맞추셔야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제 카메라에 보여드린 이 곱하기 7 프레임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주의를 드린 게 지금 이 돌기 부분이 바깥을 향해야 돼요. 바깥을 향하지 않고 안을 바라보는 상태로 조립을 하시면 조립도 잘 안 될 뿐더러 어떻게 조립을 해도 움직이지 않아요, 로봇이.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수업하실 때는 현장이든 비대면이든 이 돌기가 바깥으로 향한 상태로 조립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곱하기 7 프레임을 사용할 땐 이 돌기가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를 꼭 확인하고 조립을 해라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아이들은 저게 그냥 모양으로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것만 주의 잘 주시고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대편 조립을 하는 거고요. 반대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조립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의 한번 다시 주시고요. 구멍 틀리지 않게. 그래, 지금 여기 모터축 조립하는 게 또 나오죠. 반대편.
지금은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똑같은 조립 구멍 위치에 조립을 하는 거예요. 모터 구멍 위치에. 그래서 큰 상관은 없는데 어떤 것들은 엇갈려서 반대로 조립하는 경우가 있고 애들이 앞에서 이거를 조립한 다음에 막 움직여 놓으면 동일한 구멍에다가 조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움직이지 말라고 하는 거니까 그거 주의 꼭 시켜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이 돌기 부분 다시 한번 주의 주시고 확인해 주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은 물개 로봇이 움직이는 부분, 절대 틀리면 안 되는 부분은 조립이 다 끝난 거고요. 지금부터는 물개 머리 부분을 만드는 건데 이 부분은 아이들이 틀려도 상관없고요. 막 만들어도 돼요. 그런데 첫 번째 로봇이니까 되도록이면 조립도랑 똑같게 조립을 시키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뭐 애들이 너무 어려워하면 뭐 적당히 틀려도 그냥 넘어가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이 부분들은. 그래서 쭉 만들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여기도 저는 그냥 넘기지만 아이들하고 수업하실 때는 단계별로 완성되어 있는 것들 확인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합체시키시면 되고요. 쭉 조립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휠을 사용해서 눈 표현을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뭐 코어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기어 사용해서 조립을 해주시면 되고요. 특히 지금 분홍색 같은 경우에는 기어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써놨지만 먼저 1 곱하기 3 프레임에 여기 3단 리벳을 사용해서 먼저 조립을 이 부분을 조립을 하신 다음에 여기 이 부분을 조립을 시키시는 게 훨씬 더 조립이 쉽습니다. 그 순서대로 조립을 하시는 게 해서 머리 부분까지 완성을 해서 본체랑 합체를 시키시면 되고요. 혹시 미리 만드셨거나 다 만드신 분 계신가요? 다 만드신 분은 카메라에 한번 비춰봐 주세요. 다 만드셨죠? 만드신 분 계시고요. 자, 다 만드신 분들 이제 선긋기 하는 건데요. 지금 표시해 드린 것처럼 A4트에 이렇게 A자가 거꾸로 보여야 돼요. 이게 바로 보이면 뭐가 잘못된 거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책에도 이게 지금 설명이 되어 있는데 책하고 맞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 확인하시고요. 여기 화면에 여기에 꽂아라 라고 표시되어 있고요. 그 상태에서 저게 저렇게 잘 꽂혀 있으면요. A4트에. 그리고 뭐 알파벳 모르는 아이들은 요거 그림이라고 생각하고 여기 A자 모양 이랑 똑같은 쪽 밑에 거 찾아서 꽂으라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머리 쪽으로 슬라이드 스위치를 올리시면 전진, 뒤로 내리시면 후진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항상 모터 슬라이드 스위치는 가운데다 놓고 전원 스위치를 켜시는 걸로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조립이 완료가 된 거고요. 그래서 동작 확인하신 다음에 이제 뭐 아이들한테 이제 과제를 주실 게 있으세요? 잠시만요.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제가 조금 빨리 진행을 하시니까요. 선생님도 지금 제가 단톡방에 조립도 다 올려놨어요. 그것도 같이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다 만들었으니까 아이들하고 이제 뭔가를 해봐야 돼서요. 자, 선생님들도 다 만드신 분들은 책을 하나 그 준비를 해주시는데요. 두꺼우면 안 돼요. 두꺼우면 안 되고
지금 여기 프레임 있죠? 우리가 쓰는 프레임. 요 프레임 2개 정도 되는 두께의 책을 하나 찾아서 준비를 해 주시고요. 뭘 할 거냐면 이렇게 책을 찾으셔서 놓고 물개 로봇이 이 책을 넘어가는 미션을 할 거예요. 책을 넘어가는 미션을. 그러려면 그냥은 안 넘어가져요. 미션이기 때문에 그냥 완성된 이 물개 로봇 갖고는 걸려서 못 넘어가요. 그래서 넘어갈 수 있게 아이들한테 수정하는 미션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한테 힌트를 주시는 건 이 부분을 지금 제가 화면에 보여드리는 여기 다리, 여기 발 부분을 고치면 넘어갈 수 있어요. 살짝 고치면.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냥 움직여 보고 움직이는 동작을 좀 관찰을 해보라는 뜻이에요. 그냥은 아주 얇은 걸 뭐 이렇게 저희가 사용할 이 프레임 하나짜리 정도는 그냥도 잘하면 넘어가는데 너무 두꺼우면 아예 안 돼요. 아무리 고쳐도 딱 요거 저희 프레임 사용하는 거 2개 정도 두께 되는 거를 사용하시면 요 미션을 하실 수 있고요. 자, 이렇게 해보시면 되고요. 한번 선생님들도 해보세요. 다리 부분을 앞부분 다리 부분을 고치시면 넘어갈 수 있어요. 만드신 분들은 한번 해보시고요. 잘 보이실지 모르시겠는데 이쪽이 정상 조립 상태예요. 지금 제가 카메라에 보여드리는 이게 지금 선생님들이 정상적으로 조립을 했을 때고요. 요 미션을 해서 수행을 하려면 아이들이 이렇게 고치면 가능해져요. 화면에 제가 카메라를 보여드려요. 그러니까 지금 정상적으로 보시면 요 다리가 일자로 되어 있어요. 일자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 다리가 약간 대각선이 되게 만들어 주시면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다리 길이하고 이 움직이는 게 변화가. 강사님, 예, 죄송한데 이거 공유를 끄시고 강사님 화면을 크게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잘 안 보이시나요? 네. 예. 자, 이제 크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고치는 거 쉬워요. 정상적인 거에서 얘를 빼서 바로 위로 꽂으시고요. 얘 빼서 바로 위에 꽂으시고 얘를 뺀 다음에 요 가운데다 조립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아이들이 다리를 만들면 책 위를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 신경 쓰셔서 아이들하고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미션이니까 요게 만드는 시간이 있고 남는 시간들이 있고 비대면 수업 하실 때는 아이들한테 미션 주는 것도 필요해서 뒷부분은 미션들이 하나하나씩 들어가 있어요. 그거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 미션 하시고 수업을 마무리를 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앞에서 보셨겠지만 1단계가 아니라 첫 번째 로봇이네요. 첫 번째 로봇은 부품 정리도 해야 되고요. 할 게 많아서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간 관리 잘 하셔가지고 미션이나 뭐 다른 부분들을 정리를 잘 하셔서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꼭 되도록이면 저런 미션 같은 거를 마지막에 꼭 한 번씩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 시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고요. 그래서 뒷부분은 들으시면서도 요거 분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 뒷부분, 요 분해는 금방 하시니까 잠깐 해보시고요. 선생님들도 지금 요거 제가 말씀드린 거 꼭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거 해보시고 이제 두 번째가 강아지 로봇이고요.
또 강아지에 대해서 잠깐 알아볼 거고요. 강아지 새끼다.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넣어 놨고요. 요거는 한 번씩 읽어 보시고 아이들한테 추가로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아지 성장 과정도 아이들한테 그냥 재미로 알려주시고요. 한번 쭉 읽어 보시고 하나하나씩 설명을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2주까지는 눈을 못 뜬다, 귀도 안 들린다, 이런 거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요 강아지 로봇에는 링크 구조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설명하려고 하면 고학년 애들한테도 어려워지고요. 선생님들도 그냥 잘못하면 너무 재미도 없고 길어지니까 간단하게 요거에 이렇게 움직이는 거다. 이런 걸 링크 구조라고 한다. 그리고 저런데 그 엮여 있는 부분에 핀이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저렇게 움직인다. 라고만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움직이는 걸 링크 구조라고 한다.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런 것도 있다. 네, 간단하게 이렇게도 움직일 수 있고 뭐 그렇게 얘기를 간단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몇 가지 더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톱니 쪽에 모터가 연결돼서 그걸 이용해서 사용하는 링크 구조고요. 이것도 이제 링크 구조인데 네 발로 움직이는 링크 구조 갈 수 있게 해놓은 거 보여주시면 되고요. 요거는 여섯 발 다리 6개로 움직이는 거 이렇게. 이런 원리는 저희 스쿨키스 뒷부분에 들어가 있는 것들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알려주시면 되고요. 너무 복잡하게 저학년이라는 거 생각하시고 그냥 제가 일부러 움직이는 걸로 해놓은 거니까 아이들은 그냥 눈으로 보고 그냥 선생님들도 간단하게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 링크 구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신 다음에 이제 강아지 로봇 만드는 걸로 해서 만드셨던 분들은 분해 다 하셔가지고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얘는 맨 처음에 파워팩이 나와요. 여기서부터 틀리면 골치 아파지니까 여기서 강아지 로봇은 확인을 잘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오른쪽 상단, 왼쪽 선생님들 화면을 봤을 때 오른쪽 끝에 있는 화면처럼 아이들한테 비추라고 하셔서 선생님들이 확인하실 건 가장 눈에 쉽게 띄는 요 슬라이드 스위치가 아래로 향해져 있고 얘가 위로 조립이 되어 있는지 이거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이 부분을 꼭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꼭 넘어가 주셔야 돼요. 요거는 이 부분에서는 조금 시간이 걸리시더라도 일일이 다 확인을 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이거 뒤바뀌지 않도록. 그래서 이렇게 조립이 됐는지 확인을 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여기도 이제 바로 DC 모터가 나와요. 요번에는 파란색을 보고 조립을 하는 거예요. 파란색. 파란색 모터 축이다. 파란색 모터 축 쪽에다 먼저 조립을 해야 된다. 그거 얘기해 주시고요. 여기서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는 건 여기 지금 2개를 조립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하나씩 조립할 때는 여기 윗부분을 먼저 조립을 하시는 게 좋아요. 여기 아랫부분을 먼저 조립하면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DC 모터 가운데 끝에 있는 거 이 부분 있잖아요. 여기 제가 지금 표시를 해드릴게요. 여기가 완벽한 원이 아니에요. 이쪽 뒤쪽에 홀이 나 있어요. 홀이 나 있어서 잘못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여기 위쪽을 먼저 조립을 하시고 요 아래쪽을 조립을 하는 걸로. 지금 분해되어 있는 분들은 여기 보시면 돼요. 여기 뒤에 보시면 이쪽 뒤에 제가 지금 카메라에 보여드리는데요. 이 부분이 원이 아니에요. 여기 끝에 원이 막 뚫려 있어요. 이 끝부분이 원이 뚫려 있으니까 그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부터 조립을 되도록이면 시키시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파워팩하고 드시 모터하고 합체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에서 조립이 잘못됐는데 또 이 부분을 보고서는 조립을 하면 얘랑 조립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1번에 파워팩 조립할 때 잘 확인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확인해 주시고 조립 위치 확인 잘 하시고요. 다음 단계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파워팩이 나올 때는 항상 이 슬라이드 스위치 위치를 확인하시는 게 제일 편해요. 그리고 이제 다리 만드는 거예요. 다리. 다리 만드는 부분이고요. 이 다리 부분은 크게 밑부분은 뭐 조립이 틀려도 크게 문제는 없긴 한데 그래도 조립 완성된 거 꼭 확인을 해주시고요. 이제 발 부분 밑에 조립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이들 간혹가다 지금 여기서 이쪽에서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리벳을 꽂잖아요. 그런데 오른쪽 이쪽 방향으로 조립을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리벳을. 근데 잘 안 꽂혀요. 잘 안 꽂히고 꽂다 보면 잘못하면 이 리벳 부러뜨릴 수도 있어요. 잘 부러지진 않지만 사선으로 들어가고 막 그러니까 이 리벳 들어가는 방향 잘 확인하고 조립하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자, 이 부분이 강아지 로봇 만드는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조립 위치 주의하라고 써놨어요.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모터 축 위치 되도록이면 그림하고 똑같이 놓고 여기다 조립을 하는 거다라고 꼭 말씀을 해주시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리 달렸다고 움직이지 말라고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 움직이면 걷는 표현이 안 돼요. 걷는 표현이 안 되고 잘못하면 아까 앞에서 만들었던 물개 로봇처럼 동작해요. 동작이. 물개 로봇하고 동일한 동작이 나오니까 그거 꼭 숙지하시고 확인을 하셔야 돼요. 여기 뒷부분에 조립을 한다. 아이들한테 조립하고 조립됐다고 움직이지 말라고 꼭 해주셔야 되고요. 왜 그러냐면 링크 구조를 만드는 부분이어서 잘못 조립되면 동작이 어느 정도 되긴 하지만 원래 정상 동작은 안 나와요.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구멍 잘 보고 하나하나씩 조립을 시키시는 게 좋아요. 이 부분 동시에 조립하는 거 애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하나씩 선생님들이 아예 정해 주시는 것도 좋고요. 그래서 너희도 여기 조립할 때 여기 먼저 해라. 그 다음에 여기 꽂아 조립해라. 이 리벳을 양쪽에 이 흰색 판에 다 꽂고 동시에 끼우려고 하지 마라. 꼭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뒤에 뒷다리 부분. 그리고 이 뒷다리 부분은 여기에다가 꽂으셔야 간격이나 이런 것들이 맞아요. 링크 구조 만드는 거여서 여기 주의 깊게 잘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뒷다리 이제 연결해 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애들이 잘 이해를 못하면 먼저 여기를 조립한 다음에 여기 뒤에서 세 번째 구멍에다가 조립을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 둘, 세 번째 구멍 그거 조립하고 여기는 한 다음에 네 개가 남아야 된다 구멍이. 이거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확인 잘 해주시고요. 반대편 넘어가시면 되고요. 여기는 크게 틀릴 건 없어요. 여기 한쪽 맞추면 조립이 딱 되는 거니까 크게 틀릴 건 없고요. 다리 만들고요. 다리 쭉 만들고 확인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지금
이제 다리 맞는 것과 모터축에다 흰색에다 꽂는 게 나와요. 아까는 파란색은 여기 뒷부분에 꽂았어요. 파란색은. 그런데 흰색은 이 앞부분에다가 꽂는 거예요. 앞부분에. 그게 중요한 거예요. 파란색 모터축은 뒷부분에 조립을 하는 거고요. 다리를. 그리고 흰색 모터축은 다리를 앞부분 구멍에다 꽂는 거예요. 그래서 조립한 다음에 움직이지 말라고 아이들한테 주의를 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게 돼야 제 화면 보시면 이렇게 걷는 동작이 나오는 거예요. 안 그러면 같은 구멍에다 꽂으면 아까 물개처럼 통통통통 튀어요. 그냥 동시에. 왜냐면 다리가 걷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 위치가 서로 달라야, 반대로 달라야 그렇게 된다는 거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애들이 만약에 미처 이게 확인이 잘 안 되고 넘어가서 다 만들었는데 아까처럼 이렇게 같이 움직인다. 그러면 그걸 의심해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반대편 만들었던 거랑 똑같이 조립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조립 구멍 위치 틀리지 않게 두 개 한꺼번에 끼지 말고 기준 정해서 하나씩 조립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뒷다리 조립하고요. 그리고 뒷다리랑 앞다리랑 연결시켜주는 곡선 프레임 조립 아까처럼 뭐 다리부터 조립을 하고 이 부분을 칸수 잘 보고 꽂아라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앞부분 조립으로 중요한 부분은 다 만든 거고요. 뒷부분은 이제 머리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뭐 틀려도 상관없고요. 그냥 이 부분까지만 만들어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강아지 머리 부분 만드는 거고요. 만들어서 조립을 시키시면 되고요. 그리고 밑부분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쭉 머리 부분 완성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A 포트에 연결을 하시는 거고요. 로보로보 각인이 뒤집혀 있어야 돼요. 조립된 상태에서 꼬리 부분에 와 있어야 되고요. A 포트에 모터선 연결하시고 그래야 슬라이드 스위치를 올렸을 때 전진이 되고요. 슬라이드 스위치를 내렸을 때 후진이 되고요. 특히 강아지 로봇을 작동시킬 때 아이들 보고 꼭 모터 슬라이드 스위치 가운데 위치시키고 전원 버튼 켜라 그 얘기 꼭 해주셔야 되고요. 자, 이제 동작을 애들을 다 어느 정도 테스트를 시키시고요. 움직이는지 잘 움직이는지 확인 다 끝나시면 제일 먼저 아이들한테 해보실 건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데가 조립 위치가 어딘지 아시겠나요? 조립 위치가 어딘지? 그래서 먼저 지금 완성된 강아지 로봇을 동작하는 거 유심히 지켜보라고 하셔야 돼요. 속도는 어느 정도나 되는지, 어디서 얼만큼 정도 가는지 확인을 잘 해본 다음에 아이들 보고 조립 위치를 하나 바꿀 거예요. 조립 위치를 바꾸라고 하시는 건데 어디냐면 지금 제 카메라 보시면 여기에요. 여기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다리 초록색의 두 번째 구름 부분에 조립이 되어 있어요. 원래 두 번째 부분에 조립이 되어 있어요. 두 번째 부분에 그걸 빼서 맨 위로 옮겨서 꽂으라는 뜻이에요. 맨 위로. 두 번째 칸이 아니라 맨 위로 얘를 잠깐 빼서 맨 위에다가 조립을 해보라는 뜻이고요. 양쪽 다 그렇게 바꾼 다음에
동작하는 거 관찰을 하는 거예요. 앞에 동작했던 거랑 지금 동작했던 거랑 무슨 차이가 나는지. 아이들이 동작에 차이가 있어요. 다 만드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해보시면 동작 차이가 느껴지실 거예요. 그것까지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미션은 똑같아요. 요거는 요 미션을 하실 때는 지금 고쳤던 걸 그대로 넣고 해도 되고요. 모니터 시키시고 하셔도 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책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얘도 똑같은 굵기 아까 책 준비해가지고 넘어가는 미션을 할 거예요. 자, 얘 넘어가는 미션을 할 때는요. 지금 어, 얘도 별로 어렵지는 않아요. 해보시면 선생님들도 한 번씩 집에서 다 요거 뭐 만들기 실습해 보신 다음에 한 번씩 해보시면 훨씬 더 아이들한테 힌트 주실 게 더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법을 알려드리면 두 군데를 고쳐야 돼요. 여기가 이게 일단은 여기 지금 화면에 보시면 이게 정상 조립된 다리고요. 이쪽이 바꾼 다리예요. 뭐 별거 없어요. 최대한 앞으로 당긴 거예요. 뒷부분에 조립된 걸 앞부분으로 옮긴 거예요. 다리를 뒷부분에 있던 걸 앞부분으로 옮겨주고요. 옮겨주고 여기 있죠, 여기. 여기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부분. 이거를 가운데로 옮기는 거예요. 세 칸씩 되게. 지금 뒤에서 세 번째에 조립되어 있던 걸 네 번째에 조립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조립을 하시면 뒷다리가 이렇게 딸려 올라와요. 걔를 당기면. 그러면 얘가 조금 걷는 모션이 커져요. 걷는 모션이 커져가지고 올라갈 수 있어요. 그 두께를. 그래서 그거 꼭 아이들한테 미션 내주시고 해보시면 되고요. 아이들한테 신태 줄 때는 먼저 이 부분을 고쳐라 라고 해주시면 돼요. 이 부분을 고쳐라. 그러니까 동작을 해보면 알 수 있어요. 애들이 다 책 넘어갈 때 어디 걸려가지고 못 넘어가는지를 보시면 아이들이 쉽게 하실 수 있으니까 아이들한테 한 번씩 뭐 안 돼도 괜찮으니까 꼭 요 미션 같은 거 꼭 시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저도 지금 선생님들 보여드리려고 왼쪽은 정상적으로 조립이 되어 있고요. 이쪽은 그 미션을 할 수 있게 고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예 이렇게 준비를 해놨다가 아이들 보여주시면 훨씬 더 좋을 수 있어요. 움직일 수 있게. 그래서 요 미션까지 하나 시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차시, 2차시 수업을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잠깐 5분 정도 쉬었다가 나머지 부분 조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어, 11시 11분이고요. 지금 11시 20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비 로봇을 만들 거고요. 라비 로봇은 크게 두 부분이에요. 크게 두 부분이어서 나비 날갯짓을 하는 나비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꽃 부분이 있고요. 이쪽 부분은 꽃 부분이어가지고 크게 이제 꾸미기 용도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여기 나비 뒷부분, 이 부분이 링크 구조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이 잘못 조립되면 정상 작동을 잘 안 하니까 그 부분을 잘 봐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이제 나비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할 거고요. 낮에 활동하는 곤충이면서 머리 한 쌍에 더듬이와 두 개의 겹눈이 있다. 뭐 자세하게는 안 할 거예요. 생명과학 시간이 아니니까. 그래서 뭐 그리고 구조에 대한 설명을 사진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잠깐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아이들이 헷갈려하는 거, 나비하고 나방하고 다른 점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리고 뭐 가장 뭐 쉬운 거는 그리고 뭐 야행성이냐 주간에 활동하느냐도 있는데 나방 중에 또 낮에 활동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니까요.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에 대한 설명도
선생님들이 추가를 해서 조금 더 해주셔도 될 것 같고요. 전체적인 PPT는 제가 1차로 만들어 놓은 거고요. 이것도 배포를 할 거고 계속해서 조금 더 보강을 계속해서 업로드를 할 거예요.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곤충 로봇이고요. 이거는 곤충 로봇 만들어져 있는 거고 이건 되게 생각보다 소형 로봇이에요. 그리고 아까 링크 구조 이제 사용할 거라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권총이 어떻게 장전이 되고 발사가 되는지에 대한 링크 구조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요거 이 뒷부분하고 비슷한 원리인데 방향하고만 조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는 걸 다 링크 구조라고 부른다라고 생각을 보여주려고 만들어 놓은 거고요. 이것도 이제 다른 방법으로 이제 방향이나 이런 링크 구조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거예요. 이게 보통은 이런 설명들이 어쩔 수 없이 그 무기나 총류들에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리고 남자애들도 대부분 로봇 하는 애들이 남자애들이 많으니까 조금 관심 깊게 볼 수 있는 걸로 선택을 해서 넣어놓은 거예요. 이거는 보통 기관총들 이렇게 그 탄환 들어가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방향을 바꿔주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방식도 있는 거고요. 어떤 부분을 걸어서 방향을 바꿔주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고요. 그래서 톱니 기어 사용해서 모터 돌려가지고 이렇게 바꿔주는 것도 있고요. 돌려주는 거죠. 걸어서. 그래서 저런 방법들을 어쨌든 뭐 이런 방식하고 유사하게 응용을 해가지고 만든 거라고 생각하시고 보여주시면 되고요. 이제 라비 로봇을 만들어 볼 건데요. 이제 쭉 보시면 이제 이 부분서부터 지금 이 부분이 지금 뒷부분을 만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뒷부분 만드는 부분이 오류가 생기면 곤란해지니까 이 부분부터 신경 써서 조금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이 라비 로봇은. 그래서 구멍 위치 그리고 한 칸이 위로 올라와야 되는 거 이거 잘 확인해 주셔야 돼요. 여기 이 부분을 지금 두 칸만 조립을 하는 거기 때문에 조립이 완성되고 나서 이렇게 한 칸이 요 프레임 바깥으로 위로 올라와 있어야 돼요. 한 칸이. 그거를 주의 깊게 확인을 해주시면 돼요. 한 칸이 위로 올라온다. 이거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네, 모터가 나오니까 이제 계속 제가 두 번 연속 말씀드렸으니까 선생님들도 뭘 확인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요거 여기랑 흰색 모터축이랑 이 부분이 이렇게 조립이 되는지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조립할 때 흰색 이거 모터축 여기 보셔야 되고요. 여기 한 칸 밑에 한 칸 남아야 돼요. 양쪽 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확인하시면 돼요. 이 부분을 아이들한테 비추라 그래서 하얀색 모터축이 축을 선생님이 볼 수 있게 카메라에 비춰라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해주시면 돼요. 이 부분이 중요해요. 이 부분이 닿을 부분이어서 자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이 생각보다 아이들이 잘못 만들 수 있는 확률이 생겨요. 여기서 잘못 만들 수 있는 확률은 여기는 그냥 뭐 아무 데나 꽂혀도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구멍 하나만 사용할 거기 때문에. 그런데 아이들이 실수하는 부분은 지금 리벳이 주황색을 통과해서 초록색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리벳 머리가 있는 거죠. 근데 리벳 머리가 이 부분에 나오게 이쪽 방향으로 조립을 하면 안 돼요. 이건 절대 안 돼요. 이거는 왜냐하면 이 리벳 방향이 머리가 이쪽에 이 아래에 있는 애처럼 리벳 머리가 아래에 있는 애처럼 일로 나오면요. 이 뒤에 부분이 조립이 안 돼요. 아까 만들어 놓은 거에 얘를 합체를 시키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에 부분이 리벳이 튀어나오면요. 얘가 이렇게 밀착이 안 돼요. 밀착도 안 되고 얘가 밀착이 안 되니까 얘가 조립이 잘 안 돼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앞에 부분에서 이 리벳 방향, 머리 방향 꼭 확인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것 때문에 다 망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꼭 확인해 주시고 조립한 다음에 파란색 모터축이 위로 올라와 있는지 이거 꼭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선생님들은 확인하실 때 요 파란색 모터축을 확인해 주시면 돼요. 위로 올라와 있는지. 자,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아까 한 걸 뒤집어서 조립을 하는 거고요. 이 부분은 크게 뭐 틀려도 크게 문제는 안 생겨요. 근데 여기 윗부분 이 부분을 잘못 꽂게 되면 곤란한 일이 발생돼요. 그러니까 딱 중앙에 올 수 있게 조립이 되게. 그래서 이 부분 정확히 조립이 될 수 있게 얘도 정확히 가운데 올 수 있게 조립이 될 수 있게 계속 확인을 잘 해주셔야 되고요. 자, 이제 이 부분은 한 학씩만 꽂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일 거예요. 움직이더라도 아이들 보고 움직여서 꺾어 놓지 말고 이렇게 일자가 되게 위치를 시켜 놓으라고 조립한 다음에 일자가 되게 위치시켜 놓으라고 꼭 말씀을 해 주셔야 되고요. 하나씩만 조립을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예, 2 곱하기 2 프레임도 하나씩만 조립을 하는 거예요. 하나씩만. 그래서 이렇게 대각선 살짝 대각선으로 조립이 되도록 확인 잘 해주시고요. 이 부분도. 자, 2 곱하기 7 프레임이 나와요. 여기. 자, 이거 반드시 돌기가 바깥으로 나와야 됩니다. 바깥으로. 안쪽으로 돌아가면 동작 안 되고요. 이상해져요. 탁탁탁탁 걸려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돌기가 앞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기가 있는 부분을 바라보고 조립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저게 안으로 숨어버리면 안 돼요. 조립한 다음에 돌기가 안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조립한 다음에 돌기가 보일 수 있게 조립을 해라. 조립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 7, 8, 9가 링크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움직일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거니까 잘못 조립되면 잘 안 움직여져요. 그리고 선생님들은 조립된 걸 여기랑 여기 끝에 잘 조립이 되었는지 확인하시고요. 그 옆에 한 칸이 남는지도 확인을 잘 해주셔야 돼요. 그 부분 확인 잘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돌기 부분 확인하라고 제가 밑에도 써놨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거 이제 나비 날개 만드는 거고요. 똑같은 걸 2개 만들면 돼요. 똑같은 거 2개 만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만든 날개를 합체를 시켜주시면 되고요. 합체시켜 주시면 되고 이제 나비 몸통 부분을 만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주의해 주실 점은 아이들이 조립하다 보면 이게 뒤집혀 가지고 의식하지 못하고 뒤집혀 가지고 지금 조립하고 난 다음에 한쪽은 4줄이 남고요. 한쪽은 2줄이 남아요. 그런데 이게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앞에가 2줄이 남고 뒤에가 4줄이 남고 이런 경우가 생기니까 그거 꼭 확인해 주셔야 돼요. 4줄이 남도록 조립이 되게 주의를 주시고요. 그 부분에다가 이제 더듬이 역할을 하는 걸 조립을 해주시면 돼요. 얘는 미리 말씀드리지만 한쪽당 리벳을 2개씩 끼는 거예요. 그런데 약간 곡선이기 때문에 살짝 틀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2개를 다 리벳을 꽂고 조립하는 것보다 하나 꽂고 그 다음 거 하나 꽂고 이렇게 조립을 하는 게 훨씬 구멍 맞추기가 편해요.
그거 아이들한테 하나씩 하나씩 조립하라고. 애들이 벌써 세 번째 만드는 로봇이어서 자꾸 한꺼번에 립에서 꽂고 구멍을 맞추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그렇게가 조립이 쉽게 조금 안 돼. 약간 구멍을 맞춰줘야 돼서. 그러니까 하나하나씩 조립을 해라라고 얘기를 해주시고요. 자, 이제 파워팩 조립하는 건데요. 이 파워팩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여기 모터축, 모터축 부분을 모터 슬라이드 스위치 부분을 이쪽 바깥으로 나오게 요 위치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만 확인해 주시고 조립을 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부터는 파워폭의 그 꽃 모양 만드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만들어도 되고요. 어느 정도까지 만든 다음에는 너희들이 꽃을 마음대로 만들어라 라고 얘기를 해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쭉 꽃 부분을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기어 연결하시면 되고, 얘도 조립할 때 구멍을 맞춰서 조립을 하는 것보다 초록색 기어에 3단 기어를 먼저 끼운 다음에 조립을 하시는 게 훨씬 수월하고요. 길이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꽃잎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는 하나는 초록색이고요. 하나는 파란색 2단 리벳, 3단 리벳을 조립을 하는 거예요. 2단 리벳은 파란색 2단 리벳은 이 흰색 3 곱하기 5랑 3 곱하기 7을 고정시켜 주는 거고요. 이 초록색이 이 전체 세 프레임을 고정시키는 거니까 제일 처음에 초록색 리벳부터 꽂으시는 게 편할 수 있어요. 그거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만든 꽃을 파워팩에 조립을 시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터선 이것도 마찬가지로 A에다가 꽂으시면 되고요. A에다 꽂은 다음에 A에다 꽂고 꽂은 상태에서 위로 올랐을 때가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는 거예요. 시계 방향으로. 그리고 밑으로 내렸을 때가 반시계 방향으로 날개짓을 하는 건데 약간의 그 방향마다 날개짓하는 동작이 다르긴 한데요.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게 훨씬 더 좋아요. 보시면 되고요. 자, 지금 제가 파란색으로 동그라미를 쳐놨어요. 이 부분을 찾아보시고요. 총 6개가 있어요. 리벳이 1, 2, 3, 4, 5, 6. 자, 제가 문제를 아이들한테도 내주시면 좋고요. 문제는 동그라미 표시된 것 중에 나비 로봇이 날개짓을 할 때 움직이지 않는 부분이 어떤 거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서 움직인다는 뜻은 지금 제 화면 보시면 이렇게 조립된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인다는 뜻인 거지 이 리벳 자체가 움직이고 안 움직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움직이는 곳이 아닌 곳 아시는 분은 채팅방에 번호를 써주세요. 움직이지 않는 부분 1, 2, 3, 4, 5, 6 중에 답이 많이 안 올라오네요. 자, 댓글 올려주셨는데요. 그래서 이것도 아이들한테 문제를 내주시고 아이들 보고 눈으로 확인하고 어디가 안 움직이는지 앞에 본 링크 구조를 생각해보고 얘기를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답은 이제 깜빡거릴 거예요. 3, 4번. 그래서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역할만 하는 거고요. 3, 4번은 움직이질 않아요. 움직이지 않는 부분이어서 실제로 움직이는 건 1, 2, 5, 6이 움직이고
모양을 바꿔주는 거고 날개짓을 하도록 어, 움직이는 구조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걔들이 관절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얘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애가 아니기 때문에 꾸미기 미션을 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가 이렇게도 만들어 보고 남아있는 부품들을 지금 아이들한테 제시를 해준 거예요. 남아있는 부품은 저렇게 남아있는 거고요. 개수까지는 표시가 안 돼 있는 거고 이렇게 남아있으니까 뭐 저기 나비를 꾸미든 꽃을 꾸미든 꾸며봐라. 뭐 아이들한테 부품 살짝살짝 분해해 가면서 해보라고 얘기를 해보시면 좋고요. 잘 생각이 안 나는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거 하라 그러면 잘 못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제가 이 나비를 꾸며봤더니요. 어떻게 만들어도 잠자리처럼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아이들 보고 이 나비를 잠자리처럼 만들어 봐라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기 뒷부분에 제 화면 보면 뭐 뒷부분에 뭐 이렇게 긴 거를 하나를 더 덧대서 조금 길게 만들고 이렇게 길게 만들고 뭐 지금 남아 있는 부품 중에 요 프레임 있잖아요. 요 프레임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이쪽에 앞부분에 달아가지고 뭐 휠 사용해서 잠자리 눈처럼 앞부분에 만들어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잠자리로 한번 잠자리 모양처럼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봐라 이런 미션을 한 번씩 내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어떻게 만들어도 이게 자체가 비슷한 곤충류여서 그런지 잠자리 모양처럼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그냥 아이들한테 잠자리로 한번 바꿔봐라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요 부분들은 나중에도 요 방식을 쓰는 경우들이 많으니까요. 요 부분 같은 거 만드는 방법을 선생님들도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3단계의 세 번째 로봇은 수업이 마무리가 되고요. 자, 공룡 로봇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보셔서 알겠지만 만들어 보신 분도 있겠지만요. 이거는 톱니 기어가 땅에 닿았다 안 닿았다 해요. 그래서 그 효과를 이용해서 걷는 것처럼 만드는 거고요. 뒷부분에 그 톱니 기어들이 물리게 해서 물렸다 안 물렸다를 이용해서 꼬리 치면서 걷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로봇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게 이제 제 화면 보세요. 이게 공룡 로봇이에요. 공룡 로봇인데 만들었는데 얘가 꼬리가 잘못 만드시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질 않아요. 한쪽으로 가서 안 돌아와요. 잘못 만드시면. 그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먼저 공룡에 대한 설명 잠깐 들어갈 거고요. 쭉뭐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읽어 주셔도 되고 조금 더 학습을 하셔서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가장 큰 공룡이고요. 아르젠티노사우루스라고 해서 아르헨티나에서 발견된 공룡, 초식 공룡이고요. 네, 공룡이 어떻게 발견이 되는지, 그래서 화석으로 발견되는데 화석으로 어떻게 돼서 화석으로 발견이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고 아이들이 조금 어려운 단어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화석은 뼈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발자국, 알, 뭐 이런 것들도 다 화석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만든 건 최소한 이 공룡같이 움직이는 걸 표현하려고 한 건데 뭐 비슷하지는 않아요. 그냥 공룡 이렇게 최대한 만들려고 했다라는 걸 보여주시면 되고요. 사실은 이런 그 동물 로봇들이나 곤충 로봇들은 실제 움직임들을 이렇게 분석을 해서 최대한 같은 동작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거니까요. 이런 실제로 로봇을 만드는 사람들은 이런 학습들도 되게 많이 필요해요.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걸 해주신 다음에는 이제 톱니 기어를 사용하는 로봇이기 때문에
이제 톱니 기어에 대한 얘기가 잠깐 나오고요. 그 링크 구조나 톱니 기어 얘기는 뒷부분 지차시 거에도 계속해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톱니 기어가 꼭 원만은 아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아까 보셨던 거. 뒷부분이 톱니로 되어 있어서 저 톱니를 돌려가지고 작동을 하는 거여서 다시 한번 나와 있고요. 이제 요건 선생님들이 만들어 보실 거예요. 지금 준비하셔가지고요. 요 그대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초록색 기어랑 주황색 기어랑 꺼내셔서 만들어 보시고 실제로 아이들도 만들어 보게 시키셔야 돼요. 그냥 화면에서 설명 듣고 눈으로 보는 거랑 선생님이 그래 그렇게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해 주시는 것보다는 실제로 만들고 돌려보고 돌려본 다음에 얘기를 나눠보고 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다 되신 분은 뭐 두 군데만 조립하면 되니까요. 화면에 한번 비춰봐 주세요. 다 만들었다고. 그리고 좀 끄신 분들도 만드실 수 있는 분들은 켜서 만들고 보여주세요. 다 만드셨죠? 그러면 자, 두 개의 기어가 서로 같은 방향으로 돌까요? 반대 방향으로 돌까요? 아이들하고 움직여 보고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원리고요. 이렇게 만드신 분들은 이제 다음 것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이번에는 네 개를 만드는 거예요. 흰색에다가 하셔도 되고요. 흰색에다가 편하게 흰색 판에다 하셔도 되고 그냥 꺼내신 노란색에다가 하셔도 되고요. 이것도 만들어 보세요. 요거 톱니 기어 간격 맞춰서 조립하는 것도 연습이에요. 그러니까 꼭 해보시고 아이들도 꼭 시키시고요. 자, 다 만드신 분은 다 올리셨죠? 보셨으면 문제예요. 초록색, 제가 가리키는 초록색 1번 기어가 지금 초록색 1번 기어 반짝반짝하죠? 1번 기어가 초록색 방향으로 돌리면 저를 초록색 방향으로 시계 반대 방향이에요. 돌리면 분홍색 4번 기어 4번 기어는 어느 쪽 방향으로 돌까요? 빨간색으로 돌까요? 파란색 화살표 방향으로 돌까요? 아시는 분은 채팅창에 한번 올려봐 주세요. 파랑 이렇게 나오세요. 자, 시계 방향 맞죠? 왜 그러냐면 톱니는 모터에 바로 연결해서 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그 톱니를 모터에 바로 연결해서 쓰면 그 부하가 걸리는 것들도 있고요. 마모도도 훨씬 더 심해지고요. 그래서 지금은 일렬로 연결된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1번, 3번 홀수 기어가 같은 방향으로 돌고요. 저렇게 연결됐을 경우에 짝수 기어가 같은 방향으로 돌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초록색 기어가 40번 40 그 톱니의 개수가 40개고 분홍색의 개수가 20개고 그러면 이 회전수를 계산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이 기어의 원리를 사용을 하는 거긴 하지만 지금 이 프레임의 간격을 이용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 프레임의 간격에 맞췄기 때문에 계산을 할 수 있지만 계산기로 계산할 정도로 계산을 해야 이거의 기어비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분모수 분모 바꿔가면서 계산하면 딱 떨어지는 것들은 계산하기가 쉬운데 요거는 조금 기업이 계산하기가 힘들고요. 뭐 쉽게 가장 간단한 건 아이들한테 설명해 주는 건 큰 기어에 모터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은 기어에 바퀴가 달려 있으면 속도가 빨라지는 거고요. 반대인 경우에는 힘이 세지는 거고요. 그 기어에 대한 설명은 계속해서 뒷부분에도 티처시에도 나올 거예요.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아이들을 설명해 주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톱니 기어는 그 힘을 바꾸기 위해서도 쓰지만 그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용하는 방향을 바꿔줄 때도 써요. 방향을 오토하고 방향을 달리 쓸 때 또 이렇게 쓰니까 그렇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시간을 봐가면서 진행을 해주셔야 되고요. 되도록이면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톱니 기어의 방향을 바꿔주는 방법이에요. 조립이.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하면 만약에 그 초록색 기어에 모터가 연결되어 있으면 수직 방향으로 모터의 그 바퀴 방향이 바뀌는 거고요. 그래서 톱니 기어를 사용을 해서 힘의 방향을 바꿔주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가장 간단한 방법 중에 하나. 그래서 이렇게 기어에 대한 학습을 하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로봇 제작에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톱니 기어를 미리 하는 거는 그 공룡 로봇의 기어를 다 쓰기도 하고요. 먼저 학습을 필요로 한 거여서 저걸 먼저 조립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어, 리벳의 조립 방향 틀리지 않게 주의 잘 주시고요. 자, 이 부분은 제가 일부러 동그라미 표시를 해놨어요. 왜 해놨냐면요. 대각선으로 조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애들이 구멍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꼭 한쪽을 먼저 정해서 조립을 하고 나머지 부분을 2 곱하기 2 프레임을 움직여 가면서 맞추는 게 훨씬 조립이 수월해요. 그래서 저는 밑에 부분을 먼저 아이들한테 조립을 하고 두 번째 부분을 조립을 시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을 먼저 조립을 하고 움직여서 구멍을 맞춘 다음에 두 번째 구멍을 조립하는 걸로요. 이 부분을 반대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반대편도 여기 이 부분을 먼저 조립을 하시고요. 뒷부분을 움직여서 구멍 맞춰가지고 두 번째 구멍을 조립하는 걸로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톱니 기어를 먼저 조립하고 해도 되는데 뭐 여러 방법을 해보니까 기어에다가 1 곱하기 3 프레임을 먼저 조립을 하신 다음에 조립을 하는 게 나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순서대로 얘들한테 얘기해 주시고 조립을 시키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 먼저 조립을 하고 그다음에 이거 조립하는 걸로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이 꼬리 치는 부분이에요. 모터랑 연결돼서. 그리고 이제 모터 축도 나와요. 여기서 주의해 제실 부분은 이 지금 흰색 모터축 구멍 위치나 개수나 이 초록색을 포함해서 이 분홍색 기어의 구멍 개수나 위치가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똑같이 모든 구멍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구멍을 맞추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위치를 되도록이면 똑같게 맞추고 여기에다가 요 모양대로 3단 리벳을 먼저 꽂은 다음에 밑에다 꽂는 거예요. 얘를 밑에 꽂는다 이 얘기를 꼭 해주셔야 돼요. 뒤에 나오겠지만 파란색 모터축 부분은 위에다가 꽂아야 할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리고 조립을 아이들 확인해 주실 때는 이렇게 이 부분에 이렇게 모터축 구멍이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를 확인하시면 돼요. 확인하실 땐 그리고 이제 다음 거 넘어가서 파란색 쪽 하는 거예요. 바로 나오죠. 여기에다가 이렇게 꽂고 3단 리벳을 위에다 조립을 한다. 이 얘기를 꼭 해주셔야 돼요. 위에 두 칸에다. 그리고 선생님들은 이 밑에 부분에 어, 모터축 구멍이 보이는지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요거를 꼭 확인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수습하기 힘들어져요. 어, 애들 잘못 만들면 요 부분만 신경 써서 확인을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 곱하기 3 프레임 조립을 하는 거고요. 여기도 아까
여기 가운데 부분에 완벽한 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쪽 부분부터 끼고 그 다음 거 조립하고 이렇게 요 순서대로 아이들 조립하게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양쪽 대칭이 되게 조립을 하면 되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3 곱하기 9 프레임 얘를 조립을 하는 거고요. 딱 맞아야 돼요. 이렇게 조립했을 때 뭐 남거나 그러면 안 돼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딱 맞아야 된다. 그거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합체를 하셔야 되는데 합체 애들 신경 안 쓰면 지금 바로 여기 대각선 부분 바로 구멍에 여유 없이 바로 밑부분에다가 조립을 하는 거예요. 근데 조립을 잘못해서 여기다 조립을 안 하고 여기 한 칸 띄어서 조립을 하거나 하면 조립이 이상하게 됩니다. 동작이. 기어가 안 물려요. 그 부분 꼭 신경 쓰셔야 돼요. 아이들이 바로 밑에 조립할 수 있게. 여기 간격이 없어요. 이 부분에 간격이 없다는 거 지금 꼭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삼각 프레임, 세모 프레임 조립하는 거고요. 간혹 이 삼각 프레임을 안으로 넣어서 조립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게 되도록 확인 잘 해주시고 주의도 잘 주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는 공룡의 앞부분 가이드 역할을 해줄 움직일 때 휠을 조립하는 거고요. 이거 꼭 주의를 해주시고요. 보니까 간혹 아이들이 이 휠을 안으로 안 넣고 이 삼각 프레임 바깥으로 해서 조립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꼭 똑같게 만들게 시키시고 싶으시면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요. 큰 차이 없어요. 동작하는 데는. 저 휠이 안으로 들어가나 바깥으로 나오나. 자, 지금 2 곱하기 7 프레임 돌기 있는 부분 나오죠. 자, 이거는 돌기가 앞에들은 다 이 돌기가 바깥으로 조립이 됐어요. 그런데 이거는 돌기가 아래에 있어요. 여기 조립도에 보시면 알겠지만 아래에 있고요. 그걸 이용해서 여기다 끼우는 거기 때문에 리벳을 하나씩만 끼는 거예요. 리벳을 하나씩만 껴도 안 움직이게 되니까. 돌기가 안으로 들어가니까. 그거 꼭 확인해 주셔야 돼요. 저거 위로 향해서 조립해서 날개처럼 움직이게 만들려는 목적이 아니에요. 날개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돌기 부분 꼭 확인하셔야 돼요. 꼭 주의 주시고요. 아래로 향하게. 안 그러면 야 막 움직여요. 하나만 꽂으니까 리벳을. 돌기가 아래로 향하게 해서 딱 끼면 딱 맞아요. 돌기 때문에 딱 껴지니까 그거 꼭 아이들한테 주의 주시고요. 돌기 부분 아래로 향한다. 얘기 계속 해주셔야 돼요. 자, 이제 꼬리 부분 만드는 건데요. 이거 간혹가다 아이들이 저 1 곱하기 3 니은자 프레임의 방향을 바꾸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 한 줄인 부분이 지금 위로 가야 되는데 이 한 줄인 부분을 여기다 조립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게 주의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꼬리 역할을 할 애를 붙여주는 거예요. 뭐 이건 조금 구멍 위치가 뭐 여기다 조립하든 여기가 조립하든 큰 의미는 없어요.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도 되도록이면 맞게 조립을 하는 게 좋겠죠. 자, 이제 그 파워팩 조립할 공간을 만들어 놓은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주의해 주실 점은 아이들이 이 곱하기 2 프레임 위하고 요 주황색 프레임 아래하고 조립이 된다라는 걸 꼭 주의를 주셔야 되고요. 조립하고 나서 이렇게 두 줄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조립이 힘들어져요. 조립이 안 되지는 않지만 조립이 힘들어지니까 조립을 하고 나서 두 줄이 남아 있는지 확인을 꼭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파워팩 조립을 하는 건데요. 얘도 파워팩이 나왔으니까 선생님들은
뭘 확인해 주시냐면 요 슬라이드 스위치 위치 꼭 얘기를 해주시고 파워팩 조립 나올 때마다 그 얘기는 계속 해주셔야 돼요. 슬라이드 스위치가 기준이다 이 얘기를 계속 해주셔야 돼요. 요거 확인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조립이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조립을 하시면 되고요. 네, 반대편도 대칭이 되게 조립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3 곱하기 5 프레임, 니은자 프레임 조립을 하는데 얘는 딱 조립했을 때 여기에 공간이 있으면 안 돼요. 밑부분에. 지금 그림처럼 조립을 하면 딱 달라붙어요. 밑부분이나 이런 데 공간이 생기지 않는다. 그 생각하고 계시면 되고요. 자, 이제 그거 다 조립한 머리 부분을 몸체에 이제 조립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조립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조립은 끝난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선생님들 만드신 분들은 잘못 만드시면 꼬리를 안 쳐요, 애들이. 꼬리도 안 치고요. 움직이지도 않고요. 이렇게 딱 꼬리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아까 그 분홍색 기어를 서로 반대로 조립을 안 해 놓으시면 저 꼬리 치는 동작이 안 돼요. 그리고 뒤뚱뒤뚱 걷지도 않고요. 그게 반대로 조립이 돼야 꼭 그 정상 동작이 나온다 알고 계시면 되고요. A 포트에 연결하시면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로 머리 방향으로 머리가 있는 쪽 방향으로 슬라이드 스위치를 올리시면 전진, 뒤로 올리시면 후진. 차분히 하나하나씩 꽂으라고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 만드신 분들은 요거는 이제 아이들하고 하는 미션이에요. 그래서 비대면 수업을 하게 되면 준비물로 조금 종이컵을 준비해 오라고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종이컵 갖고 딴 걸로 여러 가지 해봤는데 그 종이컵으로 하는 게 제일 낫더라고요. 그리고 기어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마찰력이 높지 않아서 엄청 빨리 움직이거나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특정 구역을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구역을 정하시고요. 그 앞에다가 어느 정도 거리 띄워놓고 뭐 아이들한테 설명하기 좋은 거는 뭐 구역하고 책, 책 정도 지금 이 책 정도 거리를 벌려놓고 종이컵을 막 이렇게 뿌려놓은 다음에 저 종이컵을 가장 많이 저 구역으로 옮기는 미션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하면 뭐 잘해야 하나하나 옮기겠죠. 그러니까 앞부분을 조금 남아있는 부품으로 고쳐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옮기는 걸. 그래서 누가 많이 옮기나 하는 거고요. 제가 힌트 하나를 알려드리면 제가 해보니까요. 요거 있죠? 제 카메라 보세요. 요거를 사용하는 게 제일 쉽더라고요. 조립하기도. 어디다 조립을 하냐면요. 여기 밑부분 있죠? 다리 밑부분. 여기 밑부분에 보시면 여기 두 칸 보이실 거예요. 거기다가 이렇게 조립을 하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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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를 조립을 하면 밑부분이에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렇게 조립이 돼요. 하면 제가 해보니까 한 기본적으로 4개에서 5개는 옮길 수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래서 아이들 보고 선생님이 나중에 조금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뒀다가 잘 안 되면 요 지금 제가 드렸던 힌트 같은 거 주시고요. 선생님들도 한번 해보셔서 제가 생각한 거 말고도 그러니까 뭐 조립을 여러 개 하면 더 되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간단하게 조립해서 할 수 있는 건 저 방법이 제일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면 선생님들도 해보시고 좀 좋은 방법을 나중에 아이들한테 힌트를 주시는 것도 좋겠죠. 그래서 그 방법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준비해가지고 여기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요 밑에 부분, 여기 두 칸이 딱 나와요. 그래서 두 칸을 조립할 수 있어요. 여기 두 칸 밑에다 해주시면 4~5개 정도를 꾸준히 옮기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미션을 한 번씩 주셔도 되고 요 미션은 뭐 현장에서도 하실 수 있고
비대면 수업하실 때도 아이들 준비물 준비시키셔가지고 하실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종이컵을 갖고 왔으니까 이제 무너뜨려야죠. 남자애들은 저런 거 쌓아놓고 무너뜨려야 직성들이 풀리니까 저 정도로 쌓아놓게 하고 얘도 그냥 무너뜨리는 건 아니고 한번 딱 들이받아서 제일 많이 쓰러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고쳐서. 얘도. 그래서 부닥 쳐가지고 이렇게 종이컵을 가장 많이 쓰러뜨리게 만드는 미션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수정을 조금 아이들이 해야 많이 쓰러뜨리겠죠. 그래서 시키시고 만약 비대면 할 때는 아이들이 조금 카메라 각도만 바꿔주고 저런 거 선생님한테 보여달라고 하시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시키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로 해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업 진행을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교육 내용도 괜찮고요. 전체적인 키로 로봇에 대한 질문들 그리고 만약에 그때 저희 그 설명회 신제품 설명회 할 때 참석 못하셔서 궁금한 부분들 있으신 것들 이런 것들 질문을 하셔도 되고요. 질문은 되도록이면 제가 놓칠 수 있으니까 채팅방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거 물어보셔도 됩니다. 오늘 했던 교육 내용 말고도. 채팅이 힘드신 분은 그냥 육성으로 질문하셔도 되고요. 과장님, 이거 교재에 그 주의할 사항들이 표시가 되나요? 아니면 저희가 다 기억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말을? 표시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제가 삽입해 놓은 것도 있고 그래요. 지금 제 PPT에 있는 내용이 다 들어가 있진 않아요. 그러면 나중에 보면은 PPT에도 표시가 안 돼 있으니까 저희가 놓치고 지나갈 수도 있겠네요. 강의를 안 들으면. 그렇죠? 그리고 거의 다 제가 주석을 달아놓은 것들은 조금 아이들 실수할 것들을 다 추가로 다 달아놓은 거예요. 아, 그러면 이게 PPT 보내주시는 거에 주석이 다 달려 있나요? 아니면 강의가 올라오나요? 이것도 동영상 자료가? 요거 편집해서 올릴 거예요. 아, 네. 러닝원에. 저희 이제 세미나에 있는 전 과목들은 다 약간 손 봐서 올려 놓을 거예요. 러닝원 카페.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어, 알겠습니다. 변경된 조립도를 지금 물어보셨는데 뭐 미션에 대한 거 이걸 아이들이 보기 쉽게 만들려면 제가 조립도를 토론을 봐야 되는데요. 제가 조립도를 만들질 않아요. 저게 3D 갖고서는 조립도를 만드는 건데 제가 그 프로그램이 없어서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그냥 요 구두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 그래서 미션 같은 거는 어차피 그 다른 그 스쿨키트 했던 로봇 수업을 하셨던 것들을 조금 적용을 하셔서 대변 수업할 때는 뭐 솔직히 대면 수업들은 다들 경험이 있으셔서 어떻게든 풀어 나가시니까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이제 비대면 수업은 아이들이 혼자 있으니까 혼자서 할 수 있는 미션 위주로 해놓은 거예요, 아이들이. 여럿이 있으면 아이들이 뭐 특히 뭐 선생님이 특별히 뭘 안 시켜도 완성만 되면 남자아이들은 잘 갖고 아이들은 잘 갖고 노니까 뭐 그리고 뭐 지들끼리 모두 뭐 밀어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제 비대면 수업을 하면 혼자 있으니까 이런 미션들을 추가해서 넣은 거고요. 전체적인 선생님들 제공해 드릴 PPT는 오늘 보셨던 구성이 될 거예요. 앞에 오늘 주제에 관련된 설명들이 잠깐 있을 거고요. 그리고 뭐 거기에 적용된 뭐 원리 같은 것들 저학년들을 대상이기 때문에 깊게는 안 들어갈 거예요. 깊게 들어간다고 해서 아이들 이해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한테 그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아이들은 이렇게 뭐 제 생각에는 얘들을 그냥 갖고 놀면서도 배우는 거여서요. 아, 이렇게 하면 이렇게 움직이는구나라는 걸 그렇게 해서 배우는 거지 저 원리를 뭐 이해할 나이들은 아직 아니니까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들어가 있는 거고 되도록이면 제가 움직이는 사진을 찾아서 넣으려고 해요. 안 움직이는 사진보다는 움직이는 사진이 아이들이 훨씬 재미있게 보고 별거 아니더라도 아이들한테 각인 효과가 혹시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려고 하는 거고요. 전체적인 구성 그렇게 될 거고 미션이나 이런 것들은 뭐 조금 더 계속해서 추가를 해서 PPT를 수정해서 올릴 거고요. 키로는 저학년용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특히 저희 로봇 쓰셨던 분들은 이게 그냥 0단계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훨씬 더 나아요. 0단계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훨씬 더 낫고요. 저희 스쿨 키트랑 얘들하고 섞여 있으면 3개월만 지나도 이거 이 로봇 안 하려고 할 거예요. 왜냐면 스쿨 키트가 퍼포먼스도 훨씬 좋고 로봇 같고 뭐 그러니까 고학년 애들은 3학년만 돼도 너 이거 할래 스쿨 키트 할래 그러면 이거 선택하는 애들 많지 않을걸요. 그래서 이게 대부분 저희 게 8살짜리 아이들 처음에 들어와서 1학기에 너무 조립을 힘들어한다라고 해서 나온 거니까 그렇게 포커스를 잡아주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